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임수의 넓고 깊은 바다의 기운을 이야기했습니다. 광대하고 자유롭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기운이었죠. 오늘은 드디어 10번째이자 마지막 글자, 개수입니다. 10간의 마지막 글자예요. 간목에서 시작된 자연의 한 해가 개수에서 완성됩니다. 봄의 첫 생명이 겨울의 깊은 고요함으로 마무리되고 다시 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큰 바다와 같은 기운이었다면 개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생명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는 수의 기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넓고 거대한 임수와 달리 개수는 작고 섬세하지만 그 어떤 물도 닿지 못하는 곳까지 스며드는 기운이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임수와 개수의 차이를 자연의 흐름에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임수가 초겨울의 기운이라면 개수는 이미 겨울이 가장 깊어진 시점의 기운입니다. 한겨울, 모든 것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이에요. 땅은 얼어붙고 나무는 앙상하고 세상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속에서는 나무가 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계속 압박을 받으며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한 땅속 깊은 곳에서 지하수가 천천히 흐르고 새벽 풀잎 위에 이슬이 맺히고 눈이 내리면서 땅속을 따뜻하게 덮어주기도 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이 작은 물들이 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대지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개수는 바로 이렇게 순환하며 생명을 키우는 물과 같습니다.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순환을 준비하는 이슬, 빗물, 지하수, 눈과 같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가능한 이유도 지하수 때문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물이 가장 척박한 곳을 살립니다. 개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가장 필요한 곳을 적시는 물입니다. 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개수는 매우 깊은 곳까지 파고들며 생명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개수는 10간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간목을 준비하는 기운이에요. 겨울의 이슬과 지하수가 봄의 씨앗을 깨우듯이 개수는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는 기운입니다. 개수의 성질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침잠입니다. 깊이 가라앉아 잠긴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개수의 첫 번째 특징은 매우 섬세하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어디에나 닿아요. 개수도 사람을 굉장히 세심하게 대합니다. 타인의 표정 변화, 말투의 미묘한 차이, 분위기의 작은 흔들림, 이런 것들을 임수보다 훨씬 촘촘하게 포착합니다. 임수가 전체 흐름을 읽는다면 개수는 그 흐름 속에 세밀한 결을 읽어요. 둘째, 직관이 뛰어납니다. 지하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흐릅니다. 땅속 어딘가에서 물이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추적하기 어렵지만 결국 필요한 곳에 닿아요. 개수도 이처럼 직관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이게 맞는 방향이라는 느낌, 소위 촉이라는 것이 개수에게는 굉장히 정확하게 작동해요. 셋째, 깊이 생각합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땅속은 더 고요해집니다. 개수의 내면도 이처럼 고요하고 깊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반응하거나 즉흥적으로 말하기보다 충분히 생각한 뒤에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개수의 특징 중 강조할 것이 있는데요. 개수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감수성입니다. 이슬을 생각해 보세요. 이슬은 온도 차이에 반응해서 맺힙니다. 아주 미세한 기온의 변화, 습도의 변화에 반응하는 거예요. 매우 예민한 물이에요. 개수도 이처럼 감수성이 매우 예민합니다. 주변의 에너지와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흡수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그 감정이 자신에게도 전해지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깊이 감동받고 슬픈 이야기에 진심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 감수성은 개수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끼는 능력이 탁월하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까지 읽어냅니다. 그래서 개수 옆에 있으면 이해받는다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런데 이 감수성이 너무 예민해지면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도 고스란히 흡수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 경계가 흐릿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나쁜 분위기에 오래 있으면 이유 없이 우울해지거나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느껴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개수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생각해보면 소리도 없이 조용히 흐릅니다. 개수도 겉으로는 조용하고 말이 없고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생각이 흐르고 감정이 흐르고 관찰이 흐릅니다. 그래서 개수를 오해하기 쉬워요. 조용하니까 별 생각이 없거나 소극적이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까이 다가가 보면 전혀 달라요. 속으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다 보고 있고 다 느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개수의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시죠? 첫 번째 약점은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뛰어나고 스며드는 성질이 강하다 보니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을 너무 깊이 흡수하고 타인의 기대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흐릿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두 번째 약점은 우유부단함과 회피입니다. 물은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개수도 갈등이나 불편한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돌아가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직접적인 충돌을 극도로 불편해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해결해야 할 것을 미루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해요. 세 번째 약점은 감정의 기복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만큼 감정의 파고도 클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생각보다 큰 물결이 일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터져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깊이 가라앉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해요. 개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개수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 조건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자신의 섬세함과 감수성이 함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는 환경이에요. 자신의 내면을 꺼내도 괜찮다는 신뢰가 있을 때 개수는 비로소 깊은 곳에서 흐르던 것들을 밖으로 드러냅니다. 개수는 또한 의미와 깊이가 있는 관계 속에서 빛납니다. 또 한 가지, 개수에게는 정화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변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하다 보면 자신이 뭔지 모를 감정들로 무거워집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 자연 속에 있는 시간, 아무것도 흡수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개수에게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개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로 10간 10글자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간목에서 시작해서 개수까지 자연의 한 해가 완성됐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간목은 어둠을 뚫고 처음 올라오는 기운이었고 개수는 겨울 깊숙이 스며들어 다음 봄을 준비하는 기운입니다. 간목이 시작이라면 개수는 끝이지만 개수가 대지를 적시기 때문에 다음 간목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끝이 시작을 품고 있는 거예요. 10간은 단순히 10가지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자연이 한 바퀴 도우는 이야기예요. 봄의 생장, 여름의 번성, 환절기의 조화, 가을의 수령, 겨울의 응축, 그리고 다시 봄. 우리 각자는 이 자연의 흐름 중 어딘가에 해당하는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기운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기운이 더 낫고 어떤 기운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간목이 없으면 시작이 없고 개수가 없으면 마무리가 없습니다. 병화가 없으면 세상이 어둡고 정화가 없으면 밤이 없어요. 10가지 기운이 모두 있어야 자연이 완성되듯이 사람도 저마다의 기운으로 세상을 채워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 10천간을 복습하면서 잘 새겨두세요. 왕초보를 넘어서게 되면 이 글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는지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 자체를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간과 지지의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사실 지지가 훨씬 중요해요. 천간은 생각이나 이상이고 지지가 실제 사람이 사는 현실이거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